네, 안녕하세요. 콴다일로에서 영어 가르치는 강사 김익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실제로 너무 뵙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설명에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제가 진행하는 두 가지 여름방학 수업, 기초어법 다지기, 그리고 레벨 3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는 이번 여름방학 학습 목표를 잡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름방학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6화 원칙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영어 강사니까 영어에서 쓰이는 의문사를 좀 써놨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순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why, 왜 같은 경우는 모든 슬라이드에 한 번씩 등장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타임라인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의 반 두 가지 레벨 3 그리고 기초어법 다지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지금 악순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영어를 어려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를 어려워하면 당연히 싫어져요. 영어가 싫어져. 자, 영어가 싫으니까 더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어려워지고 더 못해집니다. 지금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 하면 된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 생각보다 할만하네? 재밌네?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더 잘해집니다. 잘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영어가 더 좋아져요. 이런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하면 된다,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화 원칙에 따라서 여름방학 전반적인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who, 누가 하느냐인데요. 바로 저 김익성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직접이 키워드인데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는 제 인생 스토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약간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이 아이 누군가요? 맞습니다. 저입니다. 제 어린 시절이에요. 많이 안 늙었죠? 네. 이 어린아이 김익성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돼요.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접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영어에 강세를 드러냈어요. 100점을 안 맞는 게 이상할 정도로 영어를 되게 잘했는데 실제 학원 이름을 조금 얘기할게요. 저는 청담학원을 다녔었어요. 청담학원에서 한두 개, 제 또래보다 한두 단계 월반을 하면서 다녔었어요. 근데도 이제 집에서는 영어 공부 계속해라. 특히 한국식 문법 꼭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해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안 들었는데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설명회 준비하느라 중학교 성적표를 다 꺼내봤어요. 이게 실제로 제 중학교 성적표인데 영어 과목 한번 볼게요. 어때요? 70점 맞았죠? 간신히 70점 받은 거예요. 간신히. 자, 그리고 3년 내내 볼게요. 3년 내내 영어 과목 B가 연달아서 3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 받다가 B 이때까지는 잘했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영어 성적이 갑자기 이렇게 뚝 꺾이는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청담학원 다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단계 월반하던 제가 유급을 당하게 돼요. 창피해라라고 하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께 굉장히 익숙한 KNS 그리고 최선화학원 입반 테스트를 마구 보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미 영어가 한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입반 테스트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던 때에 제가 글로리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께 영어를 체계적으로, 특히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게 돼요. 영어 못하는 과정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이거는 제 고등학교 성적표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예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영어 과목에서 1등급을 받게 되고요.
뭐 100점도 맞고 그리고 99. 굉장히 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3년 내내 영어에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없어요. 그 결과 어디 입학했다?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어필을 해보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모두 합격을 했는데요. 이게 다 영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실 중학교 때 영어 70점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갔어. 뭔가 안 믿기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20살 이후엔 무엇을 했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글로리아 선생님 조교를 5년 이상 했어요. 5년 이상 하면서 시험 커트라인에 넘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조금 의욕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직접 클리닉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들들 볶으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 상승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과외도 꾸준하게 했었는데 2년 전에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과외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정말 잘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경험 2가지 설명드렸죠. 첫 번째 뭐였어요? 엄청난 영어 성적 상승. 70점에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까지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은 글로리아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들어봤고 조교로서도 직접 뛰어봤기 때문에 이 커리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잘 전수해 줄 수 있고요. 이런 경험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전수하고자 지금 강단에 섰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 넘어가가지고 웬으로 가볼게요. 그럼 언제 해야 되냐? 바로 중3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비 고1을 한다면 옛날에는 중3 겨울방학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텀 땡겨졌죠. 왜 그러냐? 겨울방학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국어도 시작해야 되죠. 수학은 원래 양이 많죠. 과학, 사회 다 손을 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영어까지 한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짧지만 이 여름방학 동안 컴팩트하게 영어를 완성시켜 놓으면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다른 과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바로 지금 이 여름방학부터 영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컴팩트하게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 2회 5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 2회에 7회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간결하게 여름방학 때 빡 영어를 완성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해야 되냐? 바로 콴다일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콴다일로. 자, 제가 여기서도 지금 키워드를 차원이 다른 클리닉 시스템으로 잡아놨는데요. 무엇이 다르냐? 저희는 토요일 날 교시까지 정해놨어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수업 잡아놨죠. 그 외에 토요일 날 또 클리닉 수업을 나오시면 됩니다. 자, 보통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콴다일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강사들이 뛸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휴일을 투자하는 대신 더욱더 꼼꼼하게 가르칠 예정이고요. 이때는 질문만 받아주는 그런 일반적인 클리닉이 아니고 하프 모의고사, 독해를 또 실전으로 해볼 거고요. 그에 대한 수업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정말 옆에다 끼고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요? 콴다일로에서. 아시겠죠?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 수업에서 무엇을 다룰 거냐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딩을 다룰 거예요. 리딩. 우리 어머니들도 영어의 4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있죠?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그리고 리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결국 리딩이에요. 네. 수능만 보더라도 어려운 독해지면 완전 많고 또 우리 내신에서도 보통은 다 리딩으로 평가를 하죠. 나머지는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딩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통 리딩을 하면 3가지를 얘기해요. 단어, 문법, 그리고 독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저희가 단어와 문법에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해를 언제 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영어 전공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어와 문법이 완성이 돼야 독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보게 될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제가 전공 발표 때 그런 논문을 봤어요. 한 지문에서 2%의 단어만 몰라도 그 지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자, 보통 지문이 150단어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3단어 이하로 모르는 것 같나요? 좀 더 모르겠죠. 그래서 단어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돼요.
제 수업에서는 매회 100개가 넘는 단어를 볼 예정이고요. 그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가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거고요. 자, 문법은 또 왜 중요하냐? 이 두 개의 예문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예문. 자, 이 두 개의 예문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맞아요. 대시 있냐 없냐. 위에는 대시 있는데 아래는 대시 없어요. 그 이유는 얘가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대만 없어도 엄청 헷갈려해요. 이 conclud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얘인가? 근데 문법을 제대로 익힌 학생들은 지금 여기 대시 생략돼 있구나. 아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단어와 문법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는 단어와 문법을 체계적으로 잡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매회 100개를 외워서 저희가 단어 시험을 통해서 보강할 예정이고요. 수업 시간의 80% 넘게가 문법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문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how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두 개로 잡아놨어요. 백지공부법 그리고 근거찾기라고 잡아놨습니다. 자, 백지공부법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한 공부법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준비물이 3개예요. 백지랑 펜이랑 자습서. 외울 거 자습서 이렇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자습서를 펴요. 외울 만큼 외워보는 거예요. 덮고 백지를 피는 거예요. 써봅니다. 한 글자 틀림 다시, 한 글자 틀림 다시, 한 글자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습서가 통으로 외워지죠. 그럼 암기 과목 관련해서는 무조건 100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법은 암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법 개념을 백지공부법을 활용해서 암기시킬 예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볼 시험지를 제가 한번 들고 와 봤어요. 백지로는 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겁을 먹었기 때문에 백지는 내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외워와서 이거를 채우는 식으로 백지공부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네,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럼 이제 개념을 암기하면 그거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거는 이 근거 찾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문법, 특히 문법 실력이 안 느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찍어서 그래요. 감으로 대충 찍어 맞춥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장 모의고사만 봐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떡하냐? 1, 2, 3, 4, 5 이 앞뒤 조금씩만 읽어요. 와, 이렇게 읽고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고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 문법 실력 절대 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지를 전부 주관식으로 낼 예정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틀린 부분을 찾고 그리고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해야 통과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 더 붙여서 근거 찾기까지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3번 같은 문장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되냐? 일단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돼요. 읽고 틀리네? 이렇게 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하는데요. 그 전에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 답이 나오는지 근거가 항상 있어요. 문법 문제에는 근거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찾을게요. 43번 같은 문제는 주어 자리에 두 동사가 껴져 있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ing가 없어지고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두 동사가 껴져 있기 때문에 즉 근거 표시해 놨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to wait이나 wait로 고쳐야 된다. 근거 찾고 알맞게 고치는 거지. 이렇게 해야 정답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지 공부 통해서 개념 암기하고 근거 찾기 통해서 활용까지 연습한다면 문법은 무조건 마스터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업 시간 1시간 반, 1시간 전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기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일찍 와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입시 상담, 뭐 인생 상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고민 상담도 좋으니까요. 미리미리 와서 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 딱 시작하면 이제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단어 100개씩 볼 거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험지를 통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는 노느냐? 아니겠죠? 우리 아이들 교재 걷어가지고 숙제 검사 할 예정인데 찍은 건 아닌지 제대로 근거 찾았는지 일일이 다 확인해 볼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서 이 칠판을 통해서 개념 설명을 쭉 이어갈 예정이에요. 판서는 약간 자습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만 빡빡 있는 게 바로 판서 설명인데요. 이걸 한 다음에 문법에 의한 교재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아까 판서가 자습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문법형은 교과서예요. 판서로 먼저 설명하면서 뼈대 쫙 만들어 놓고 문법형 같이 읽으면서 살 붙여서 그 날에 배우는 문법 개념 완벽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숙제를 풀이해 줄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숙제를 해올 거잖아요. 당연히 해올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면서 자, 이 답은 이 근거가 여기 있지? 같이 소통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직접 소통하면서 숙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 3시간이 흐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3시간이 흐를 텐데 여기서 좀 끊어볼게요. 우리 기초어법 다지기는 3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우리 정규반 같은 경우는 3시간 반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분 뭐 하냐? 독해 문제 풀이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어와 문법이 합쳐지면 독해를 이제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해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시간 그리고 3시간 반 진행될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번호를 적어왔습니다. 제 개인 번호. 자, 이 설명을 듣고도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 번호로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당연히 바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업이 마무리되면 이 번호로 학생들의 성적, 태도 등이 피드백 문제로 나갈 거고요.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저한테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강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들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저 믿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콴달로에서 영어 가르치는 강사 김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